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이제 원화 약세, 환 약세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펼침으로써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달러가 약세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원화가 아무리 약하다고 한들 달러 대비해서 주구장창 약해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시그널은 꽤나 유의미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약세가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면은 오히려 더 강세로 전환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화가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다가 이제는 원화가 자리를 잡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더 이상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가총액에 대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제가 얼마 전에도 분석해드린 바가 있죠. 최근에 분석해드렸었는데 대략 3주 전쯤에 분석해드렸습니다. 21,7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요. 원화 약세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필사적으로 원화 강세 만들 것, 숨겨진 최대수의 독점 기업, 이익 수천억 증가, 대한항공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21,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주가는 21,7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 약 23,000원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 대비해서 3주 전에 대비해서 주가는 약 5% 정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대한항공은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리스료가 워낙에 많이 나가죠. 이제 대한항공은 대부분의 비행기를 리스를 하고 있고, 그 리스를 대부분을 달러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대한항공의 실적도 역시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잡았죠. 제가 이제 분석해드렸을 때가 대략 이때쯤에 이제 분석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뭐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원화 약세가 끝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일 경우에는 저는 이번 정권에서 꽤나 유의미하게 좀 보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그런 거대한 이제 엄중한 턴어라운드가 지금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에 좋아지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의 국적기로서 이제 독점하고 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점했었던 시장에서 이제 독점 기업으로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조선 쪽에서 MRO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항공 쪽도 MRO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제 항공 MRO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대장주격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대한항공의 그런 펀더멘털 자체가 뭐 MRO 사업에 대한 증대와 그리고 독점 기업으로서의 그런 영업이익률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이제는 원화 약세가 끝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한항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지금부터는 대한항공을 좀 봐야 된다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순외화 부채가 엄청나게 많죠. 대략 30억 달러 이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30억 달러였던,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30억 달러였던 그런 달러 부채가 50억 달러 정도로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좋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고정 비용, 그러니까 뭐 리스료라든가 혹은 유류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될수록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을래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는 올해가 이제 대한민국의 K관광 시대의 제2의 전성기로 들어서고 있죠. 이제 올해 관광객만, 외국 관광객만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면서 사실 과거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그런 성과를 내보이고 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관광 강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화 약세로 인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으로 올 때는 당연히 국적기인 대한항공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고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이 환차손을 감안했을 때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10원 하락할 때마다 대략 2%에서 5% 가까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환율이 이제 원화 강세가 대략 순식간에 한 40원 정도 순식간에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뭐 10% 이상 오늘 하루 정도만에 10% 이상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유류비 역시나 연간 유류비가 대략 6조 원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10%만 강세가 되더라도 6천억 이상의 순이익에 대한 증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외화 부채 규모에 따라서 이제
채권,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원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는 달러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로 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고정비 격으로 이제 리스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유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환율이 대략 50원 정도만 움직이더라도 영업이익이 10% 이상이 뛰어버리는 그 정도로 원화에 대한 가치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유가 혹은 유료 활동률로 인해서 역시나 유가가 비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그 달러 가치가 내려갈 경우에는 달러로 유가를 감안할 때 이제 결제를 할 때에도 훨씬 더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원화가 여기서 약세가 끝마치게 될 경우 그에 따라서 합병 시너지라던가 혹은 여객 부분이 압도적으로 전성기로 가고 있어요. 최전성기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우주 성장도 역시나 지켜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일단 강화가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기에서는 양분하고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을 좀 인수를 함으로써 대한항공이 이제 독점 기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이제 항공사들, 뭐 저가 항공사들, LCC들도 대부분의 이제 지분율을 보면 대한항공이 다 가지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실 대한민국의 그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천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제조라던가 군용기라던가 무인기에 대한 그런 성능 개량 사업이라던가 혹은 이제 항공 엔진에 대한 MRO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한 사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첨단 무인 항공기를 개발 선도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 MRO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보잉이라던가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이 대한항공의 고객사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이번에도 증설을 통해서 압도적인 증설을 통해서 360대 정도의 엔진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설비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약간 최소 1조에서 2조 이상으로 뛸 수 있는 환경이 수년 내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여객 부분이 최전성기로 가고 있고요. 화물 부분도 역시나 워낙 약세로 인해서 꽤나 주춤했던 부분들이 이제 리스라던가 혹은 유류비에 대한 그런 부담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항공 우주 부분에서도 특히 우주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시장에서 꽤나 커지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 우주 부분에서는 MRO라던가 성능 개량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결국 실적에 대한 증가와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저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은 원화가 약세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관광 사업이 최전성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올 때 대한항공의 국적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실적이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로는 결국 항공기 MRO 사업이 상당히 훈풍을 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 그리고 독점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이제는 대한항공을 그 전과 다르게 어느 정도의 밸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현재 이제 대한항공의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간단하게만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자면, 시가총액이 약 8.3조 정도 됩니다. 8.3조 정도의 시가총액에 이제 실적 기준으로도 대략 올해 기준으로 1.4조 원, 내년은 1.6조 원 정도 어마무시한 그런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항공기 사업에서 독점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가운데 PBR이 0.7 정도밖에 안 돼요. PBR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PR 밴드를 보더라도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기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이제 항공사업에 대한 MRO 사업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 PBR 밴드가 올라오면서 실적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 현재로서는 접어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대한항공 바이안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대한항공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매수를 했고요. 현재는 약 보합권입니다. 네, 보합권 부분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이 원화 약세, 딱 이 원화 약세가 끝난다는 딱 하나의 시그널만 보더라도 좀 이제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11월 24일 날 우리 멤버분들께 좀 분석을 좀 해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정도 더 분석해드렸고요. 지지난주 필사단 모임 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원화 강세로 전환되어야지만 실적에 턴어라운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원화 강세에 대한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온 것이고요. 리스로 대부분을 달러로 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화가 압도적으로 약세일 때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함께 보면 타이밍을 잡기에 더 수월할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독점 체계를 구축하고 방산 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환골탈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항공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죠. 지금 보시면 네, 이번 달에도 분석해드렸어요. 12월 12일 날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참고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그만 기쁨다 멤버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약 10년 만 테크센터 군용기 수리소 공개, 아시아 최대의 정비창입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MRO 사업을 대한항공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죠. 50대 기체 동시 수리, 전투기, 특수기, 유인기, 무인기 확대, 내년 중동, 동남아 등 제3국 MRO 수주, 원달러 환율이 고점 부분에서 작은 박스권을 그리는 와중에 대한항공이 박스권 바닥권을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원화가 여전히 약한 가운데 바닥을 잡는 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2월 12일 날 바닥을 잡고 있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달러 환율 턴어라운드 및 대한항공 자체의 성장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까지 내려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언제 소외에서 벗어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대한항공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 약 보합권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노선 효율화가 진행될 거예요. 그냥 독점 기업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겹쳤던 노선을 하나로 줄일 거란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훨씬 더 간편해질 것이고 비용 절감이 될 것이고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미 벌써부터 대한항공의 좌석 배치가 뭐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좌석을 더 꾸역꾸역 넣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프리미엄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K관광에 대한 그런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독점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팬더멘틀의 성장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점, 무엇보다 아직 시장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MRO 사업을 대한항공이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대략 2년 내에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이쪽에 대한 규모 있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최소 1조 이상, 1조에서 2조 정도는 이 MRO 사업으로만 매출이 찍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보잉이라던가 에어버스라던가 이런 이제 민간 항공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뭐 블랙호크,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의 이제 공군 사업분들도 역시나 이쪽을 이제 방산 쪽에서도 꾸준하게 항공 엔진 정비를 하고 있고 MR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 민수와 군수, 기체부터 엔진까지 이제 아우르는 항공 우주 사업에 대한 전 주기를 이제 MRO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항공 기업들이 원래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왜냐 항공업체 자체가 항공기 사업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 혜자가 워낙에 뛰어나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최소 30 이상은 받는 거, PR이 30 이상 되는 곳이 항공기 사업 쪽입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항공 MRO 쪽에서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런 정비창을 갖추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PR이 대략 포드 PR 기준으로 7이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20 정도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